안녕하세요. 세무사TV 장윤지 세무사. 부산 아침의 권혜진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오늘 드라이 한번 하고 왔습니다. 드라이 한번 하고 왔어요. 아가씨가 더 왔어요. 이제 아즈메 말고 2편 부산 아가씨 편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이번 시간은 연금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연금은 소득공제되는 거 맞죠? 네, 연금은 소득공제도 있고 세액공제도 있어요. 첫 번째로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그 대상이 되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 돈으로 낸 것만 된다고 했잖아요. 연금도 마찬가지로 지 돈으로 낸 것만 돼요. 사장님이 내준 거 안 되고요. 그럼 공적연금이랑 공적보험료는 요건이랑 제출 서류가 동일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적보험료 소득공제 요건하고 똑같고요. 요거 모르시는 분은 앞에 저희 보험료 파트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다시 보시고 오세요.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죠? 아유, 사람마다 단디 들으라니까. 아까 제가 첫째라고 했죠. 또 둘째도 있죠. 둘째는 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내 미래가 불안해가 막 늙으면 거지 될 것 같고 이래가 불안해가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네. 여기 표를 보시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아직도 소득공제가 되고 있어요. 즉 옛날에 넣은 거는 아직 들고 있으면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소득공제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냥 2001년 이후부터는 개인연금저축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뀐 게 연금계좌라고 해서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이렇게 두 개가 세액공제로 바뀌게 된 거죠. 연금공제도 좀 복잡하네요. 저희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만큼 소득공제가 되는 걸까요?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깎아줍니다. 내가 100만 원 납입했으면 40만 원을 소득에서 깎아주는 소득공제입니다. 당연히 한도도 있겠죠? 시장에서 깎으려면 내가 요건하고 한도 있자 했죠.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당연히 한도 있고요. 최대 72만 원까지만 소득에서 깎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금액으로 넣고 싶다 하면 1년에 180만 원만 납입하시면 돼요. 180만 원에 40%니까 72만 원인 그렇죠. 거네요. 네,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크게 퇴직연금, 그 다음 연금저축계좌 이래 두 개가 있어요. 보통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서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는데 여기서 제일 주의할 점은 변액이라든지 보험 이런 거 조금이라도 섞인 거 있죠. 이런 거는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아줌마들 뭣도 모르고 연금이다 싶어가지고 이거 공제된다 해서 넣었는데 나중에 갖고 오면 보험이 섞여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막 저한테 화내시거든요. 본인이 가입하실 때 꼭 세제 혜택이 있는지 노후를 위한 연금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겠죠? 또 그렇죠.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연금은 희한한 게 딱 내 것만 해줘요. 마누라 것도 안 해줘. 우리 처음에 인적 공제할 때 배우자는 평생 놀고 먹어도 해준다고 했죠. 근데 배우자 이름으로 연금 들어가잖아요. 그걸 또 안 해줘. 진짜 웃기죠. 늙어서는 마누라도 내 몰라라 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본인 명의로 배우자 노후까지 생각해서 좀 더 많이 불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그러면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해주는 거죠? 세액에서 이제 바로 깎아주는 거라 좀 기대가 되는데요. 기본으로 이제 납입 금액의 12%를 공제해 주거든요. 근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노후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나라에서 아이고 고생한다고 조금 임신 더 써갖고 15%를 공제해 줍니다. 납입 금액의 12%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거면 엄청 많이 깎아주는 거잖아요. 파격적인 세액공제인 것 같아요. 300만 원을 납입하면 세금의 45만 원을 바로 깎아주는 거네요. 그렇죠.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깎아줄 때 한도 있다 했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이것도 한도도 복잡해. 먼저 이제 총급여가 1억 2천 이하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 초과인 사람하고 이렇게 한도가 나눠서 이렇게 적용이 돼요.
연금 저축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400만 원 또는 300만 원이 되고요. 자, 올해부터 50세 이상이죠. 50세 이상인 분들은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조금 늘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50세 넘으신 분들은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대부분 우리가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서 가입하는 거라서 금융기관에 국세청이 다 통보를 해주거든요. 간혹 내가 진짜 허접한 보험회사에 가입했다. 이 보험회사는 막 판잣집에서 하는 보험회사다. 이러면 막 그런 국세청이 통보 못 하겠죠. 그런데 가입하신 분들은 연말장선 간소화 조회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때로 가야 되겠죠. 서류 때로 가서 그거 받아갖고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저희 부산 아지매만이 갖고 있는 절세 팁 따로 있을까요? 이번에 절세 팁을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2000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죠. 개인연금저축. 이분들은 추가로 새로 생긴 연금저축 계좌 있죠. 이거 개설해서 두 개를 연금을 넣으면 중복 공제가 돼요. 한 개는 소득 공제 받고 새 거는 세액 공제 받고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 노후를 위해서라도 혹시나 옛날에 넣으신 분들은 연금 계좌 한 개 더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라에서 노후 대비하는 국민들에게 진짜 큰 세제 혜택을 주는 거네요. 두 번째 팁은 뭐죠? 두 번째는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제일 꽁지로 받아야 돼요. 꽁치요? 꽁치? 아니, 꽁치 아니고 꽁지. 꽁찌요? 꽁찌가 꽁찌. 뭐죠? 맨 끄트머리 아, 끝에 마지막에 받아라고. 아, 마지막에 꽁찌. 받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금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내가 세액 공제 받은 거 하고 또 그 들고 있는 동안에 이자 수익이 있겠죠. 그 수익하고 두 개 합쳐가지고 16.5% 세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생길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나중 일을 생각해서 다른 거 세금 깎아주는 거 있으면 먼저 다 깎고 그래도 세금이 조금 많다 싶으면 그때 히든 카드로 공제를 받으셔야 돼요. 두 가지 다 정말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네, 기부금은 세액 공제인 거죠? 네, 맞아요. 돈 많이 벌어갖고 기분 좋다고 기부하면 국가에서도 기분 좋게 기마이 씁니다. 기마이 기억나시나요? 기마이, 기마이. 팍쓴다였나요? 기마이 인심 쓴다. 인심 쓴다. 기마이 기분 좋게 국가에서도 세금 바로 깎아주는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기부금이 참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기부금은 크게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를 하고도 이제 분류를 하는 게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기부를 하면 내 기부한 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법정 기부금인지 지정 기부금인지 기부하는 단체에서 다 알려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군요. 기부를 하면은 그럼 세액 공제는 얼마나 해주나요? 기부금은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한도하고 공제율도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 정치자금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본으로 보시면 우리 10만 원 하면 대략 9만 원을 바로 다이렉트로 깎아줘요. 정치자금 기부금 진짜 좋죠. 10만 원 하고 9만 원 바로 세금 깎아줘요. 그 외에는 웬만하면 이제 기부한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표를 보면 기부를 억수로 많이 하면 공제율도 또 억수로 많게 해줘요. 2배.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한도도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다르죠. 뭐 이게 보시면 정치자금이나 법정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뭐 지정 기부금은 30%, 뭐 종교단체만 있으면 10%, 뭐 이것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 표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기부금은 영수증 모아서 회사에 주면 계산 회사에서 해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냥 계산해 줄 거니까 뭐 한도나 공제율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복잡한데요,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죠. 만약 내 그 총급여가 3천만 원이라 하면 기부금 한도 계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3천만 원이 아니죠. 근로자면 누구나 다 가만히 있으면 해주는 근로소득 공제가 있죠. 그거를 빼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와요. 자, 3천만 원이면 근로소득 공제가 1,125만 원 빠지거든요. 그럼 내 근로소득 금액은 1,875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대상 금액이 1,875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절에
500만 원 등 달았다. 진짜 비싸죠. 500만 원짜리 등을 달았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그 절에서 기부금 영수증 받아오죠. 그럼 500원 해주는 줄 알고 들고 왔는데 안 해주는 거라. 왜냐면 한도가 딱 10% 187만 5천 원만 해주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뭐 한도 초과라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875만 원의 10%인 187만 5천 원이 한도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만 원을 기부한다라고 해도 187만 5천 원만 되는 거니까 그럼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도 초과한 거. 네. 한도 초과한 거는 한도만큼만 하지 말고 베풀고 살아가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그 한도 초과된 기부금 있죠. 그거를 10년 동안 이렇게 딱 적립해놨다가 이렇게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거를 2월이라고 해요. 10년 동안 이렇게 적립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월 공제라는 걸 해주는데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법정 기부금하고 지정 기부금만 적립해 놔주는 거예요. 10년 동안. 10년이나요? 정말 기부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는 거네요. 그러면 아무나 기부를 해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기부금 세액 공제는 돈 안 벌고 놀고 먹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모두 이제 기부금 공제 대상자들 그 사람들 되는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나이는 상관없고 이제 돈만 안 버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기부를 했다. 돈 안 벌잖아. 내 돈으로 기부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은 거 돈은 내 돈으로 하고 생색은 지가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받아와가지고 하면 기부금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부금은 소득 요건만 충족된다면 기본 공제 해당자가 아니라도 공제가 되는 거네요. 그럼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그렇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가시면 거기서 웬만한 거는 다 조회가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 종교단체 이런 데 있죠. 우리가 뭐 불교, 기독교만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또 여러 가지 종교가 많아요. 그런 종교단체들은 아직 조회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단체에 가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꼭 받아서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또 부산 아지매만의 절세 팁? 또 하나 알려주세요. 기부금은 희한한 게 내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지출한 것도 공제를 해줘요. 우리 보통 보면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내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지출한 것만 공제해주잖아요. 근데 기부금은 내가 놀고 있을 때 백수였을 때도 내 기부를 했으면 그 해당 연도가 똑같으면 그것도 공제를 해줘요. 희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놀고 있을 때도 내가 다음 달에 일할 거다 하면 기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기부금 공제도 해주고 또 한도 초과된 거 2월 공제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기부는 사실 여유만 된다면 많이 하면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편리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추가 납부세액 나오신 분들 있죠. 제가 첫 시간에 지금 국세청에 편리한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미리 보기 나온다고 했죠. 추가 납부세액 나오시는 분들은 연말이 지나기 전에 우리 그 종치는 데 있죠. 그 뭐 사랑의 열매 이런 것도 주고 기부 연말에 많이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기부를 조금 하시면 추가 납부세액이 좀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말고 기부! 이런 멘트 쓰면 또 국세청에서 저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니겠죠? 세금 말고 기부! 여러분들 기부 많이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주제가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이렇게 3개가 남아있어요. 다음 시간은 뭘까요? 다음 시간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 파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번 파트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대폭 확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TV에서 연말정산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 바랍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편에서 만나요.